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에 저번 시간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다 끝내놓고 이제 개별적인 단원 예상 문제집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확인할 텐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또 반복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잘 푸신다면은 이 패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문제 하나하나 전부 다 풀어볼 건데요. 풀면서 나오는 개념도 역시 설명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 빠지지 마시고 까먹은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화학은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범위가 넓어요. 그죠? 이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예상 문제집 끝나면 이제 기출 문제 형태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거니까 이 문제 풀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다가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네, 간단한 문제들, 이제 개별적인 문제들은 그냥 쭉쭉쭉 넘어가서 답만 어떻게 확인만 하는 정도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풀어봤던 문제들이 똑같은 유형으로 나온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면 꼭 한번 직접 확인을 꼭 해주셔서 풀면서 확인을 꼭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보죠. 컨텐츠 쭉 나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물질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실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너무 뻔한 것도 있고, 아니 처음 보는 문제들도 유형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정의를 확실하게 잡아 나가는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를 풀죠. 자, 일단은 다음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이 문제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 4페이지. 이거. 4페이지 1번. 먼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아주 화학에서 반응의 양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를 얼마나 많이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혼합물과 화합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사한 것이다. 옳은 거 골라봅시다.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1번.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자, 혼합물과 화합물. 우리가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완성 지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법칙이다. 혼합물, 물론 질량 보존이라는 얘기는 반응 전후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죠. 일단 정의를 잠깐 보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이제 양론에서 나오게 되면은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죠. 어쨌든 질량 보존이라는 건 기본적인 이래요. 반응 전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라는 얘기죠.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다. 자, 이때는 반드시 내가 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총 질량이라는 말을 쓰죠. 전체 질량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반응한 것만 뿐만 아니라 반응하고 남는 것들, 한 개 물질을 제외하고 남는 물질들도 모두 다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반응 전후에 화학 반응이 진행되어도 뭐의 수는 바뀌지 않는다. 원자의 수, 원자의 종류는 불변이다라는 거, 그죠? 한번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역시 화학 반응이어야 해요. 화학 반응이라는 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원자 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뭐는 달라진다? 분자의 종류라든가 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한다. 물론 안 변할 수도 있는데 변한다. 종류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 숫자는 모래 개념상 숫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종류가 바뀌고 그 양도 변할 수 있다. 자, 원자는 안 바뀌지만 분자는 바뀐다라는 거 한번 더 확인을 해 두시고, 자,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모든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이 똑같다면은 모든 화학 반응에서 양만 많이 넣게 된다면 생성물이 동일하게 만들어질까?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걔네들의 일정한 비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법칙이라고 하면은 예외 없이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다 적용이 된다. 자, 일정 성분비라는 얘기는 반응하는 물질들이 양을
무조건 많이 넣어준다 그래서 그 양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의 화학 반응의 결과는 반응식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일정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질량 B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 대 몇 반응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예요. 이 두 가지는 원자에 관련된 법칙이고요. 이런 반응은 원자와 관련된 법칙이고, 이런 질량 보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따지려면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화학 변화 안에서 따지는 법칙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 1번 문제에서는요, 혼합물이 나왔어요. 그죠? 혼합물과 화합물이 나왔죠. 자,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은 화학 반응 맞고요. 혼합물은요,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얘는 화학적 변화죠. 자, 물리적 변화라는 건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섞여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화학 반응이 아니니까. 화합물 형성되는 순물질과 순물질이 만들어져 새로운 순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화합물에서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틀렸죠. 2번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두 성립하지만 일정 성분비 혼합물에서만 틀렸네요. 그죠? 혼합물에서는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 3번 질량 보존 법칙은 모두 성립한다. 네, 질량 보존은 어느 경우라도 반응 전후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1g, 2g 계속 섞으면 계속 양이 커지겠죠. 그 양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뭔가 집어넣어서 그 양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 질량 보존 법칙인데, 어째 질량 보존은 모두 성립한다. 질량은 넣어준 만큼 증가한다라는 얘기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만 반응이 성립하는 법칙이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1번에서 3번입니다. 4번 읽어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모두 성립하지만 틀린 거죠. 그죠? 일정 성분비 질량 보존에 대한 기본 개념 한 번만 더 기억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화학 변화다 아니다, 이런 관계에서 법칙이 적용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죠. 2번 돌톤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돌톤의 원자설은 원자에 대한 정의를 한 사람이죠. 그죠? 이거 한 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죠. 철 원자와 구리 원자의 지름은 원자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를 쪼갰을 때, 어떤 물질을 쪼갰을 때 구성하는 입자 가장 작은 게 하나 있다. 이걸 원자라고 정의 내린 거죠. 원소에 관련된 지름 이런 건 틀렸네요. 1번이 답이네 바로. 그죠? 2, 3, 4번이 맞는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자설에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마그네슘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네. 돌톤은 가장 작은 입자야. 쪼갤 수 없는 입자야. 물론 이건 나중에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양성자, 중성자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고요. 3번 돌톤의 원자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은 서로 다르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은 서로 다르다.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질량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동위 원소가 발견되면서 또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같은 원소이어도 질량이 서로 다른 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과 3번은 돌톤의 원소설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핵분열 과정을 통해서 더 쪼갤 수 있다. 3번, 2번에 3번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건 동위 원소죠. 근데 같은 원소는 같은 질량을 갖는다라는 게 돌톤의 원자설인데, 같은 원소이더라도 동위 원소가 존재합니다. 동위 원소 뭡니까? 동위 원소. 그러니까 강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계속 확인하니까요. 확인만 계속 해주세요. 동위 원소 뭐죠? 동위 원소는 원자 번호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질량수가 다르다. 이런 걸 동위 원소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같다.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얘기해요. 그 양성자의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입니다.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아요. 이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죠.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같다고 보는 거죠. 화학적 성질이 같고,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는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같으니까 무슨 수가 다르다? 중성자의 수가 다르다라는 소리고, 그럼 얘는 단지 질량만 다르다는 뿐입니다. 이런 거는 물리적 성질의 차이, 성질이
차이가 생긴다. 네, 이렇게 이런 걸 동위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위원소. 자, 즉 결국은 질량이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가 있어요. 이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탄소가 연소해 생긴 이산화탄소에는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네, 이거는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어떤 반응이 진행되어도 원소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돌톤의 원자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돌톤 원자설이 무엇이다, 수정될 분이 무엇이다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3번 넘어가 보죠. 3번 원소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원소입니다. 원소. 자,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거기 1번부터 한번 보죠. 함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혼합물로 여러분이 한번 써주십시오. 혼합물. 네, 3번 문제에서 함물로 나왔죠. 혼합물이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혼합물을 분리하면 원소가 된다. 자, 혼합물을 분리하면 원소가 된다. 아니죠, 그죠?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죠? 순물질과 순물질들이 이렇게 차례로 섞여 있는 걸 성질 변화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각각 물질들의 성질을 그대로 고유하게 갖고 있고 그냥 섞여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섞였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물리적 변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순물질과 순물질을 분리해내. 뭐 이게 소금이고 소금물이라고 한다면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거죠. 소금과 물을 따로따로 분리해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원자 형태의 원소가 아니다. 1번이 바로 틀린 거네요. 자, 이건 2번 들어가 보죠. 2번도 맞는 말이죠. 한 번씩 읽으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연에 홀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연에 홀로 존재하는 걸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18쪽에 속하는 기체들,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뭐 이런 것들, 제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18쪽 원소들 이런 거 혼자 존재합니다. 공유결합 형성하지 않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화합하여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맞는 말입니다.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크게는 두 개로 구분하죠. 뭐 구체적으로 뭐 더 나누자 그러면 무슨 금속도 있죠? 준금속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준금속. 준금속이라는 것은요, 금속의 성질과 그 다음에 비금속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금속들.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붕소와 규소 뭐 이 정도. 붕소와 규소. 주기율표 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금속 전자를 잃기도 하고 비금속엔 전자를 얻기도 하는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맞습니다. 크게는 이건 아주 소규모적인 예외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큰 범주로는 비금속에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화학 변화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즉 핵분열 같은 핵반응으로는 더 이상 원소 양성자, 중성자 쪼개지겠죠. 그런데 화학 변화로는 원소는 가장 작은 입자의 알갱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2, 3, 4번은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원소를 한 번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4번 들어가 보죠. 4번 다음 물질 속에 산소가 있다. 산소가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 화학 변화가 아니라 섞여 있는 혼합물에 대한 산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산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산소는 O일까요? O2일까요? 산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O2를 얘기하는 거죠. O는 산소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그러면 O가 아니라 O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은 같은 원소를 모아놓고 그 집단이 나타내는 성질을 우리는 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질에는 혼합물, 화합물, 뭐 또는 순물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 집단을 모았을 때 그 성질, 그 분자가 갖고 입자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띄는 걸 물질이라 그러죠. 자, 산소 O2를 모으면 어떤 용기에 O2라는 기체를 가득 모으면 얘네들 모아봤자 산소 분자 성질은 그대로 띄어요. 이런 건 산소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 그러면 O2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O라는 원자라는 놈을 이 어떤 용기에 가득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불안정해서 이 원자의 성질을 띄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바로 화학결합을 해버리죠. O2로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O라는 걸 집단적으로 뭉쳐놓으면 얘네들은 O는 없고 O2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얘는 물질이 아니죠. 그죠? 물질의 성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집단으로 그 원자만을 모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물질이냐 아니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성 안정한, 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의 입자를 얘기하니까 산소가 아닙니다. 원소가 아니라 분자 형태로 꼭 물질을,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질소 그래도 마찬가지죠. 질소는 이런 겁니다. 그죠? 수소 그래도 H가 아니라 H2 뭐 이런 식으로 분자 형태, 그 집단에 모아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 자,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혼합물을 찾아봐라 라는 말입니다. 물, H2O. H2O는 화합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때, 물질을 구별하는 단계는 크게 두 개 있었습니다.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 자, 물질 구별하는 건 가끔 언급이 됩니다. 문제에서 구별을 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분리를. 순물질에는 호던소 물질, 원소 물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합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 다음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포함 관계만 좀 더 기억하시면 돼요. 호던소는 말 그대로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헬륨, 네온, 그다음에 O2, 원자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죠. 원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철, 구리, 이런 거 등등등등, 그죠? 이런 것들은 톳 원소 물질입니다. 더 쉽게 기억하시면은요, 원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원소는 알파벳으로 대문자로 보통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화학기호상 대문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호돈소 물질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화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순물질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성질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화학적인 반응입니다. 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돼요. H2O죠. H2O 안에는 산소가 존재하지만 산소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의 성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연성의 성질은 없어요 라는 거죠. CO2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NaCl 이렇게 화학식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CaCl2 등등등등. 어떤 화합물들은 결국 화합물은 수소와 산소, 탄소와 산소, 나트륨과 염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만나서 전혀 다른 물질, 그 입자 성질은 다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합물이라 그러고, 이 화합물을 이루는 것들은 전부 다 순수한 물질입니다. 순물질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혼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였는데 이 성질이 전혀 화합물처럼 전혀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완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성질을 그대로 띄는 걸 혼합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화학 변화가 아니라 이 혼합물을 만드는 건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이 순물질에서 이 화합물은요, 똑같은 순물질 섞이지만 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화들이 다르죠. 화학적 반응, 물리적 반응 이렇게 나눈다. 자, 균일과 불균일이라는 것도 굳이 구별하는데요. 균일이라는 건 그냥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용액 들어가면은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다. 용액이라는 것은요, 순물질 중에 일부가 가라앉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다, 가라앉는 게 없다, 골고루 섞였다, 이런 게 균일 용액이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농도나 이런 건 전부 다 용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도라는 거 위에서 재는 농도나 아래에서 재는 농도나 뭐하다, 서로 같다, 이런 거 전부 다 균일 혼합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액에 관련된 거. 용액은 액체만 있는 거 아니다. 그죠? 기체도 있고요. 고체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기도 용액입니다. 비율이 균일하게 섞여 있다. 불균일 용액은 그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다. 암석이라든가 흙탕물 이런 거. 대충 어감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규칙적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인 양이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형태로 섞여 있는 거다. 균일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이런 거 불균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균일 정도, 용액이라는 거 정도만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용액이라는 건 균일한 혼합물, 어디서나 농도는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가라앉는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투명한 어떤 형태를 우리는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물질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단어는 이렇게 물질 구별하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특히 혼합물에서는 그러면 이 순물질과 순물질을 따로 분리하고 싶잖아요. 소금이냐, 소금물일 때 소금과 물을 따로 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소금과 물을 따로 분리하려면 이 순물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뭐 가열시켜주면 되겠죠. 가열하면 이 두 물질의 끓는 점 차를 통해서 물이 먼저 끓어버리고 나중에 소금이 남으니까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 혼합물을 구별하는 걸 우리는 물리적 방법이라 그러고요. 물리적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해도, 어떤 거에 녹고 어떤 거에 녹지 않는 걸 가지고 섞여 있는 걸 구분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밀도차도 있겠죠.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크로마토, 그래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아주 소량의 혼합물을 아주 손쉽고 간단하게 용매의 이동 속도 차에 따라서 우리가 용매와 용질 간의 이동 속도 차로 구별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끓는 점에는 증류 또는 분별 증류라는 것들이 들어가겠고, 용해도에는 분별 결정, 그 다음에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용해도 차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서 물어볼 때에 어떤 원리로 구별하는 거냐라는 거, 같은 거 골라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적어보면요. 끓는 점은 증류라는 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앞에 증류라는 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분별 증류 이런 것도 있어요. 분별 증류의 대표적인 것은 원유 분별 증류, 공기 분별 증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구별해내는 걸 분별 증류. 자, 용해도, 이건 끓는 점, 증류나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끓는 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해도에는 재결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정, 분별 결정, 뭐 추출, 네, 이런 것들은 용해도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같은 원리로 구성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죠. 밀도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섞이냐 안 섞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자, 밀도차는 두 입자들의 무게 차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고체와 고체 액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밀도차는 바로 기본적으로 액체인 경우가 좀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액체인 경우에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섞이지 않아, 즉 극성과 무극성 이렇게 나눌 때 A 액체와 B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아. 극성과 무극성 성질이 다르죠. 그럴 땐 안 섞이죠. 안 섞이는 걸 구별할 때는 밀도차를 사용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섞이는 액체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바로 분별 증류나 증류같이 끓는 점 차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하고 에탄올이 섞였다. 뭐 소주잖아요. 물하고 에탄올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거를 분별 증류, 액체의 밀도는 달라요. 그죠? 이 물의 밀도하고 에탄올이 있다면 에탄올의 밀도는 다를 거예요. 이를 다른 걸 밀도차로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서로 섞여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끓는 점의 차이로 분리해내야 합니다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삼아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별되어서 문제 가능성 있습니다. 그죠? 출제들 되었었고요.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소량이죠. 이건 도핑 테스트 같이 찝어두면, 그렇죠? 거름 종이에 따라서 뭔가 여기 딱 어떤 물질 찍어두면 이 용매가 올라오죠. 그죠? 거름종이나 뭐 분필들은 상관없어요. 요걸 따라서 올라오게 될 때 용매의 높이에 따라서 용질의 그 성질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들이 달라져요. 이 달라지는 형태로 해서 용질에 녹아있는 혼합물의 순물질의 종류를 몇 가지 이상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네,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이런 거다라는 거 정도. 뭐 이동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보죠. 자, 그래서 4번은요. 얘네들 산소가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한마디로 혼합물에 관련된 산소 형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 아니죠. 화합물입니다. 산소 성질 없어요. 공기는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질소하고 산소 대략 4대1 정도 있죠. 이산화탄소 화합물입니다. 네, 이것도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는 성질이 없죠. 산화철 역시 이것도 화합물입니다. 산화철에 있는 산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하고 전혀 다르죠. 2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들어가 보죠. 5번 문제, 리튬과 스론튬의 불꽃색은 모두 붉은색으로 비슷하다. 자, 불꽃 반응색은 금속. 일단 불꽃 반응색에 관련된 거,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은요, 명심하셔야 돼요. 금속이죠.
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모든 금속이 다 불꽃 반응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한번 더 체크해 두셔야 되고, 불꽃 반응은 금속이고요. 이 금속에서 불꽃 반응이면 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색이 어떤 형태로 나오니? 가시광선 형태로 나와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형태로 나오니까 우리가 쉽게 그 어떤 물질을 가열했을 때 그 색을 보고 아 그게 누구냐 이게 찾는 것이 금속 원소를 찾는 것이 불꽃 반응이고요. 자, 이때는 금속 원자 원소뿐만 아니라 뭐도 이온도 색깔이 같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두셔야 돼요. 나트륨이 노란색이면 나트륨 이온도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도 색깔은 이 나트륨 원소하고 색깔이 동일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그럼 비금속은 불꽃색이 없나요? 네, 불꽃색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얘네들도 어떠한 반응을 해서 빛을 내놓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금속인 어떤 원소가 반응을 했는데, 전자전유 과정에서 빛이 방출하면서 자외선을 내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는 거죠. 이 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 영역의 불꽃을 내는 건 금속이다. 그래서 금속만 확인할 수 있지 비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열했더니 노란색이 나왔대요. 그럼 이 노란색이 나왔다면 불꽃 가열했더니 노란색이다. 그럼 이 노란색은 나트륨이 있다. 자, 이 물질에는 나트륨만 존재한다. 이거 아니란 얘기죠. 불꽃색이 노란색이 아닌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물질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트륨 이상,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원소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해 맞지. 나트륨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질을 불꽃색을 할 때 꼭 불꽃색이 보이는 거는 금속 원소만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니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원소의 종류는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5번은 다시 보면요. 불꽃색이요. 리튬과 스트론튬이 비슷하대요. 네, 이건 빨간색 형태로 비슷합니다. 눈을 구별하기 어렵죠.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자 불꽃색이 같을 때는 반드시 뭐로 이게 비슷한 경우에는 스펙트럼으로 구분한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자의 지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은 이런 스펙트럼의 선이 종류가 다 달라요 라는 얘기고요. 선 스펙트럼을 찍는다.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특정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방출되는 선이 똑같이 어떤 화합물이 또 하나를 또 찍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물질 A가 여기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선 스펙트럼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느냐로 확인한다는 얘기죠. 이거 일치한다. 일치된다고 칩시다. 일치된다. 그럼 A라는 원소는 이 안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은 겹쳤을 때 그 선들이 겹쳐지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물질 안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화합물 이상이 되겠죠. 2가지 이상의. 자, 여튼 이렇게 원자의 지문이니까 불꽃색이 같을 때는 바로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스펙트럼은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개 같은 프리즘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색깔이 쭉 그냥 펼쳐진 거죠. 그죠? 구분 없이 나오는 거. 불연속 스펙트럼은 크게 2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불연속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전자전이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 그러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에서 위로 올라갈 때의 에너지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방출과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방출 스펙트럼이 일어나는 경우 하나 꼭 기억할 것은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를 통과한다라는 거 한번 꼭 체크해 두시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킨다라는 걸로 꼭 정리 한번 더 해두셔야 돼요. 자, 고온의 기체. 그럼 우리가 불꽃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는 가열된 토치, 그죠? 아주 불꽃색이 강한 거죠. 이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속불꽃이 아니라 겉불꽃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겉불꽃에 대야만 불꽃색이 나옵니다. 온도 높은 곳에 집어넣어서 어떤 스펙트럼을 보는 거고 불꽃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반응은
고온의 어떤 기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니까 다 무슨 반응이냐? 이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런 스펙트럼에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말없이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입자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이라는 건 전자 전위 과정에서 에너지 낮은 쪽으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을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정리해보면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스펙트럼. 자, 그럼 어쨌든 이 답은 쉬워요, 그죠? 5번의 답은 3번. 근데 3번 풀기 위해서 불꽃 반응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스펙트럼이 무엇이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까먹은 게 있나 없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들어가 보죠.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 화합물의 성분 원소 질량비 알 수 없죠. 혼합물과 화합물 차이점 알 수 없고요. 화합물 속의 금속 원소 종류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번 답입니다. 네, 녹는 점 알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 분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자, 분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한 번씩 읽으시면서 정리하십시오. 1번 모든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속 같은 경우 철, 나트륨 이런 거는요. 분자가 아니죠. 그죠? 분자라는 게 없는 물질이 있죠. 우리가 분자라고 칭할 수 없는 거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는 금속이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 금속과 금속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이런 걸 금속 결합 물질이죠. 금속 결합을 하는 물질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도 우리는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분자인데 물론 분자라고 할 수 없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유 결합이 있긴 하죠. 뭐죠? 얘는 원자 결정을 얘기합니다. 원자 결정. 원자 결정은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나 석영 같은 비금속 원소들이 그물 구조를 갖고 원자 형태의 결정을 이룰 때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비금속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존재해요. 근데 원자 결정이 예외다. 탄소 동소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영, SiO2, 석영, 사면체 구조다라는 거 확인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원자 분자가 아니야 라는 게 원자 결정 말고 예외적인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암모늄 이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결합된 화합물. 얼핏 봐서는 질소, 수소, 염소 전부 다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니까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일 거야. 그래서 이건 분자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 암모늄 이온 예외예요. 양이온, 음이온, 이 다원자 이온이죠. 집단 이온은 그냥 뭐로 취급해라. 금속처럼 취급해서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라는 걸 꼭 예외적으로 기억을 한 번씩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번. 일단 다시 보죠.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자가 아닌 것도 존재합니다. 2번.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의 정의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고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입니다. 3번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 그렇죠. 이 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1, 2, 3번 다 맞네요. 4번 분자의 크기나 모양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다 다르죠, 그죠. 분자 구조 형태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립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중 성분 원소가 같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로 짝지어진 것은, 자, 원소의 종류는 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데요. 암모니아 한번 써보죠. 암모니아는 NH3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종류 달라요. 이거 땡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물 H2O입니다. 과산화수소 H2O2예요. 성분 원소 같아요. 완전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이게 답인 거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산화은 Ag2O, 산화은 Ag2O, 산화철 Fe2O3. 네, 이거 성분 원소 다르네요. 그죠?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 NaCl과 KCl 완전히 성분 원소 달라요. 네, 이런 것들 뭐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아니죠, 그죠? 이것들은 성분 원소 같은데 화학적 성질이 다른 거네요. 분자 구조 달라요. 물은 구분형입니다. 물은 H2O 이렇게 구분형 몇 도였죠?
104.5도 비공유전자쌍 두 쌍씩 존재했었죠. 과산화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산화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각도 몇 도죠? 이것도 역시 104.5도입니다. 네, 물의 각도하고 동일해요. 구분형이죠. 다 각각 이것도 비공유쌍이 두 쌍씩 존재하기 때문에 네,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물 분자 자체는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근데 이 과산화소 같은 경우는 입체 구조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104.5도로 굽어 있지만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면과 높이가 생겨요. 얘는 입체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평면 구조입니다. 네, 구조가 좀 다르죠, 그죠? 네, 이렇게 구조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어쨌든 8번에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들어가 보죠. 9번 다음 중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실험 결과. 자, 원소라면은 한 가지 종류의 원소, 원자의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이상, 즉 물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산소 두 가지 이상으로 화학적 분해를 하면은 두 가지 이상으로 나오게 될 거죠. 네, 그것들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그 정답은 뭐겠어요? 네, 4번이 되겠죠. 물의 전류를 통해 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발생한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전기분해라 그럽니다. 자, H2O 전기분해 또 정리해 봅니다. H2O 전기분해. 자,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자, 먼저 물의 성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은요 비전해질이에요. 비전해질이라는 건 전기 잘 안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건 전기분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해질을 가해줘야 돼요. 전해질을 넣어서 전극을 걸어줘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해질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죠. 직접 그놈들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 넣어서는 안 돼요. 은이온이 들어간 거나 구리이온 들어간 거나 뭐 이런 거, 그죠? 은과 구리가 직접 석출이 돼서 물이 분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런 거 말고 물이 분해가 되지 않는 거, 어떤 기체, 염화 이런 것들, 염소 기체가 들어있는 화합물도 써서는 안 되겠죠. 왜? 염소 기체가 바로 나와서 물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해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 된다. 그럼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죠. 뭐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칼륨 이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소보다 큰 금속들을 잇는 건 가능하고요. 등등등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음이온 중에서는요, 이런 거 황산이온, 다원자 이온이죠. 탄산이온 같은 거. 얘네들 자체는 쉽게 전자를 잃지 않아요. 산화되기 어려워요. 대신 물이 산화시켜버리죠. 물이 산화돼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다원자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물이 되게 분해될 수 있죠. 그 중에 꼭 추가로 기억할 것은요, 단원자 이온인데 플로르, 이것도 가능합니다. 플로르는 왜 가능해요? 염소는 안 돼요. 그죠? 염소 기체 나와요. 플로르는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플로르는 전기운 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잃기가 어려워요. 이 사실 자체로 안정한 물질이고요.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 얘네들이 섞여 있는 물질은 전기분해,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을 거고, 플러스 극에서는 기본적으로요, 음이온이 마이너스 음의 형태가 와서 달라붙겠고,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 플러스 극에서는 반대 성질이 양의 성질을 갖는 것이 달라붙겠죠. 즉, 이 음이라 보통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음이온이 달라붙고 양이온이 달라붙을 거예요. 음이온이라는 건 전자가 하나 남아 돌죠. 그 전자를 줘버립니다. 전기분해 시에 꼭 기억할 거는요. 전기분해 시 기억할 것은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전기분해가 이제 표준 환원전이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두 가지 A 물질과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가 있는데, 이 두 물질이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서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환원되니? 이런 거 따지는 게 뭐죠? 환원전이 값 따지는 거예요. 얘 환원전이와 얘 환원전이 중에 얘가 더 크대요. 환원전이가 크다면 환원 잘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누가 환원 잘한다고요? 얘가 환원전이 큰 게 환원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와서 붙어서 얘가 석출됩니다. 라는 거죠. 얘가 석출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원전이 큰 값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 반응에서는 환원전이가 작은 게 산화하겠죠. 그죠? 환원전이가 작은 것이 반응할 겁니다. 라는 거. 그거까지도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물의 전기분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물인 경우에는 산소 기체가 플러스에서 나올 테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전기분해에서 더 봅시다.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전기분해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쨌든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네, 이거는 4번이 답입니다. 10번 보죠.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을 모두 골라라. 자,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을 골라봐라. 산소, 네, O2입니다. 분자 맞습니다. 물 H2O 맞죠? 염화나트륨은요,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는 이온결합이죠. 분자 없습니다. 나타낼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구리 금속입니다. 나타낼 수 없죠. 암모니아 NH3 네, 비금속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 들어가 있네요. 분자로 쓸 수 없어요. 정답은요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들어가 봅니다. 자, 다음 중 분자식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분자식만 보고 알 수 없는 거 고르래요. 예를 들어서 H2O 딱 던져놓고 이 중에서 알 수 없는 거 골라라 이런 거죠. 자, 일단 물질의 상태 알 수 있나요? 물질의 상태는 G, L, S 이런 걸 써줘야 알죠, 그죠? 분자식 자체만으로는 몰라요. 열악 반응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기억할 수 없네요. 니은 문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그죠? 한 개를 이루는 원자, 3원자 분자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분자를 이루는 성분 원소 종류, 원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네요. 분자식을 이루는 성분 원소 개수비 2대 1입니다. 네, 맞네요. 요거는 1번만 알 수 없네요, 그죠?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12번 가보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한다. 원자는 절대 안 변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2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 종류 배열 상태가 모두 달라진다. 자, 원자의 종류 배열이 아니죠. 분자의 종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재배열이 될 뿐이다. 이 재배열이 되면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문제를 용어를 잘 기억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4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가 화합함으로 원자 수가 줄어든다. 원자 수 변화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적절한 건 3번입니다. 13번 물질의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자,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다. 이거는 상태 변화가 되겠죠. 물리적 변화입니다. 소금을 물에 넣고 소금물이 된다. 이것도 혼합물을 만드는 물리적 변화죠. 철봉에 녹이 쓴다. 녹이 쓰는 건 화학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산화되는 거죠.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자, 얼음이 들어있는 컵 주위의 물방울, 이건 액화되는 거죠. 이것도 물리적 변화입니다. 3번이 화학적 변화라 해서 다른 종류네요. 1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넘기시고요. 페이지 8쪽. 화학 반응에는 크게 화합, 분해, 치환 반응이 있다. 다음 반응 중에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자, 일단 산화은이 은과 산소로 자, A, B가 A와 B로 바뀌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분해 반응. 자, 그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반응, A, B가 합쳐서 A, B가 된다. 이런 걸 화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분해 반응이네요. 2번은 화합 반응입니다. 3번은 과산화소가 물과 산소 분해 반응이죠. 탄산칼슘도 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뭐 2번이죠.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 뭘까요? A, B가 있고 C가 있네요. 그러면 A, C 플러스 B가 되네요. 무슨 반응입니까? 자리를 바꾸는 거죠. 자리를 바꾸는 건 치환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환 반응. 자리를 바꿔서 반응성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탄소와 C와 B에 대한 반응성, 산화하는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온화 경향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성의 차이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치환 반응 대부분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 이런 것도 있죠. A, B와 C, D가 반응을 해서 A, D가 되고 C, B가 됩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얘네들의 결합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새롭게 화학결합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복분해 반응이라 그래요. 복분해. 자, 화학 반응에서는 화합, 분해, 그럼 이렇게 치환, 이런 식의 복분해, 크게 4가지 반응이 존재한다. 그럼 화학식을 써놓고 이게 무슨 반응에 해당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Mg 플러스 2HCl 반응하면은 MgCl2 되고 H2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무슨 반응에 해당할까요? 네, 자리 바꾸는 반응이죠. Mg와 H, 이런 건 치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읽으시면서 화학 반응식 안에서 치환, 화합, 그 다음에 뭐 복분해, 그 다음에 분해, 이런 걸 화학 반응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4번 문제는 화합과 분해 반응을 구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15번 가보죠. 산화수은을 가열하여 분해할 때 발생하는 기체를 확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자, 산화수은입니다. 산화수은은 HGO, 이게 산화수은이겠죠. 가열해서 분해할 때 발생하는 기체가 나온대요. 네, 당연히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 반응이겠죠. 수은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O2가 나오겠죠. 물질이어야 돼. O가 아니죠. 그죠? O2가 나올 겁니다. 뭐 개수를 굳이 맞추자면은 뭐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기체라는 건 O2를 얘기한다라는 얘기. 자, 일단은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로 확인한다.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확인하는 거죠. H2 확인입니다.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면 물이에요 라는 화합물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은 아니네요. 석회수 통과시킨다는 건 CO2 확인하는 거죠. 화합물인 CO2 확인하는 거. 무색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탄산, 칼슘 만들어지는 거죠. 꺼져가는 불식 가져가면 다시 타오른다. 네, 이 산수는 조회성이 있어요 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조연성이죠. 조회성이 아니라 조연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 연소를 도와줘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연소를 도와줘. 그러니까 불씨를 타오르게 한다. 이런 무조건 산소 공급이죠. 펑! 직접 폭발했다. 이런 건 가연성 기체고, 대표적인 게 수소 같은 경우죠.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직접 반응 화학변에 참여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16번 가보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응. A와 B가 반응해서 AB가 된다. 화학 반응입니다. 네, 골라내시면은 뭘까요? 네, 이거는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나 1번 같은 경우,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소금물, 이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죠. 그죠? 혼합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라는 걸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첫 시간에 기본적인 이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16번까지만 일단은 보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